반갑습니다. 미르판 가족 여러분, 미르판 강사 박흥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과 자연의 선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몰약을 소개할 건데요. 몰약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MHS90 제품 소개, 그리고 보상 플랜 이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사람, 식물, 동물 3개에 있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원재료가 뭐냐? 송진하면은 소나무죠? 네, 그것처럼 에티오피아에 있는 감람나무의 몰약이란 송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몰약이란 송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현대적으로 보면은 암 예방이라든가 전역제,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쪽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옛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의 최초의 치약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라 로마 시대 때는 뱀에 물렸을 때 이렇게 해독제로도 쓰기도 하고, 또 인디언은 순환장애라든가 신경장애, 관절염에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라 한글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집트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장례 문화가 땅의 매장이죠.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게 장례 문화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수천 년 전에 미라를 만든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죠. 예, 맞습니다. 몰약이 그걸 가능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야, 천연 방부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천연 방부제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패가 원인이 되는 균들을 정리하는 효과를 아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 사진도 한 장 올려봅니다. 자, 요분은 옥수수밭에 이렇게 비리 잡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팔뚝도 걷어붙이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해서 현대적 이용과 농업의 이용 두 단원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약이라는 성분은 즉 기름덩어리, 송진덩어리다 보니까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해서 세계 최초로 물에 녹히는데 성공을 하시고 제조 기술을 특허를 내십니다. 그리고 보니 이 속에는 다량의 살리겐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밝혀내시는데요. 몰약이라는 성분 자체는 독성인간에서 한 돈 이상을 드실 수가 없죠. 해서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하이드록시 메틸풀풀 항산화제죠. 예, 항산화제와 살리겐 성분이 복합으로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요게 액상일 때가 식품 및 농사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분말로 정제화시킨 게 의약품 및 식용품 원재료인데요. 둘 다 식약처의 원재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잡아낸 게 화장품 원재료 및 천연 보존제가 됩니다. 자, 이 속에는 과학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느냐? 첫 번째가 살리겐 성분입니다. 소염, 진통, 해열, 혈전 중의 어혈 제거, 그 다음에 병든 세포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아포토시스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천연 항생제로서 바이러스균에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이드록시 메틸풀푸란입니다.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인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 인자를 억제하면서 암 치료제로서 미국에서는 단일 성분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치코릭산인데 간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간 질환이라든가 개선, 그 다음에 염증, 괴사 이런 쪽에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듣고 보니까 세 개 다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흡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몰약 성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가 거글스테론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능이 80% 50% 저하된 기능 자체를 증폭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 물질, 자, 각종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송해주고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 병형이라든가 이런 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몰약이라는 성분 속에는 거글스테론이 섭취할 때마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더라 이겁니다. 자, 요 얘기는 제 얘기도 우리 회사 얘기도 아니고요. 이미 해외 국내에 논문이나 실험으로 밝혀지고 검증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아스피린에 대한 주 원재료인 살리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살리겐은 버드나무에서 추출해서 살리실산이 되는데, 자, 요 부분을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세틸화 시켜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제품이 살리실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품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황색 포도상균이라든가 대장균, 칸디다스균에 대한 전균력이 99.9%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탄수균, 충치균이죠. 불소성분을 입에 먹어도 죽지 않는 게 무탄수균인데 99.9% 사멸이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저희 치약만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포는 아주 안 좋은 세포는 잘 죽이는데 인체는 아주 무해하다는 겁니다. 자, 세포를 잘 죽이니까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인체는 무해하면서도 염증의 억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자, 요건 암전이 억제 효과인데요. 네, 억제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염증이라든가 상처 회복이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자, 출발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인데요. 개발자인 박사님께서 김치 유산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실 때 멘토로부터 초대받은 것이 교회당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물이 있어서 박사님이다 보니까 여기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기혈수 건강법에서 개발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독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체 에너지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독이 차면은 말에 힘이 없고 눕기를 좋아하고 말에 행설수라며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한다 등 이러한 의욕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혈독인데요. 혈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소중하죠. 예. 혈독에 차게 되면은 동맥경화라든가 고혈압, 비만, 두통, 심근경색, 뇌출혈, 당뇨, 암 발생 등 간기능 저하 등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수독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여기에 독소가 차게 되면은 몸이 무겁다든가 손발, 얼굴이 붓는다라든가 신경통, 루마티스 관절염, 통풍, 뼈로는 병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변이 시원치도 않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기혈수 건강법에서 개발된 게 MHS90 추출 분말이고요. 자,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요건 제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구강염을 좀 평생 달고 살았었는데 그 어떤 걸 이렇게 섭취해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를 앓고 살았었는데 환부 자체에 직접 주사를 맞는 그런 현상에까지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지도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자가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했죠. 저기 용창인데요. 저 정도 크기는 한 7도 용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본인도 대전에서 치료받던 병원도 서울에서 치료받던 병원도 정말 힘들어할 때 MHS9를 만나서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개발자십니다. 지금 개발자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UN 사무국에 작년 11월 달에 국빈으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강의를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자, 여기는 AU 정상 50분이 모인 자리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기한에는 허덕이죠. 예, 손에 들고 있는 우리 항균 비료가 농사 짓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용기 시선물을 우연하게 이렇게 고추밭에 붓게 됩니다. 했더니 안 부은 곳은 탄저병이 가는데 부은 곳은 고추가 저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A표본과 B표본은 탄저병이 무조건 옮기죠. 한데 옮기지도 않고 저렇게 잘 되더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해서 박사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식물에도 똑같이 미치는 거에서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자, 또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기관인 모건대학, 충남대학, 대전대학에서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효과가 탁월하는 겁니다. 자, 바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한 3만 평의 부지에서 4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과 식물에 효과가 있느냐. 이 감람나무가 사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65일 속에 사계절이 들어있죠. 여기는 단 하루 속에 사계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자, 아침 봄입니다. 점심은 여름입니다. 저녁은 가을, 주무실 때는 겨울입니다. 한마디로 단 하루 속에 사시사철이 다 들어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민첩하고 뛰어나다는 얘기죠.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간에 환경이 좋으면요, 정말 건강하게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데 환경의 모든 걸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 환경에 맞춰서 적응력이라든가 뛰어난 물질이다 보니까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저희 나라는 365일 속에 4개월이지만 강수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강수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질은 화산석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곳에서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생지 자체가 24시간 속에 사계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생물에서 효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위적으로 어떤 성분들을 추출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미생물에서 분해되다 보니까 자연에서 효소된 거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흡수력인데, 자, 식물을 보면은 원뿌리, 겉뿌리, 뿌리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뿌리털을 세근이라고도 하죠. 자, 세근이 죽었다 살았다를 5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근들이 바로 흡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자, 세근들이 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미생물로 발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게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겁니다. 자, 아까 아스피린 그림하고 똑같죠? 네, 버드나무로 비료를 만들게 되면은 살리겐 성분이 산화되면서 살리수산이 되는데 이게 식물에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광합성이라든가 엽록초 구조라든가 식물의 물질 수송이라든가 그리고 고온저온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이라든가 그리고 병든 부위 세포들이 동반 자살하는 기능이라든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스피린처럼 저희 제품도 살리게인 성분이고요. 자, 버드나무에서 추출하는 비료처럼 저희 제품이 살리게인 살리실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원예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옥수수와 콩을 가지고 살리실산 처리를 했더니 키가 20%가 더 크더라. 그리고 뿌리는 45%가 더 발달되더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뿌리가 45%가 발달된다면 키도 최소한 35% 이상 커야 되는데 키는 20%밖에 안 큰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웃자르지 않고 비대칭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영양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 비대칭이 잘 나오면서 과로 영양분이 가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은 고추는 더 재밌습니다.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렸는데도 10일 후에 약 30% 이상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리실산 자체가 이러한 효능을 낸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요, pH가 6.0에서 7.0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도가 높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듯이 식물도 똑같이 입이 탄다든가 이런 효과들이 나옵니다. 자, 해서 저희 제품 어쩌냐고요? 네, 저희 제품은 6.58로 중성에 가깝더라 해서 많은 식물들이라든가 이렇게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테스트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벽시 육류량인데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곰팡이 가득합니다. 물론 농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모종이다 보니까 약해를 입어서 나락구실을 못합니다. 해서 벽시 모종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 3일 후에 하나 별 차이 없겠죠. 해서 저희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했더니 15분 만에 곰팡이가 사그러드는 물론이고 2시간 후에 봤더니 이렇게 뿌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해서 4일 후에 사진이고요. 논에 나가기 전에는 거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됐습니다. 잘 됐죠. 네. 나락구실을 했을까요? 네, 나락구실 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강한 게 지나갔지만 작년에 태풍이 강한 게 3개 지나갔죠.
예,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벼가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농사가 안 됐다는 거죠. 농사가 안 됐을까요? 예. 관행에서는 벼 이삭 길이가 10cm 정도 됐는데 약 15cm 정도. 농사까지 잘 되더란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특수 유기농 산물이더라 이겁니다. 이 마늘 사진을 보면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깐마늘인데요. 자, 깐마늘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의뢰했던 내용입니다. 해서 테스트한 건데 마늘을 까서 냉장고 속에 보관하게 되면은 3, 4일 지나면은 눈이 나기 시작합니다. 푸른 곰팡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심지 10분간만 해도 45일에서 60일간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순간 야, 균을 다 죽여서 그렇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답은 이 물질을 대함과 동시에 마늘이 갖고 있는 생체 에너지가 최상이 되는 겁니다. 자, 컨디션이 최고 좋다 보니까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연장선에서요. 딸기인데 딸기 가지고 저희가 5월 중순에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 위에다 올려놓고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항균 비료로 살포를 한 거고요. 옆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자, A 표본은 곧 땅속에 다 들어가지만 B 표본은 아직도 싱싱하죠. 예, 그게 바로 아까 마늘에서 봤듯이 생체 에너지가 최상이 되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딸기 모종들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항균 비료로 키우게 된 모종들은 토경이 됐던 수경이 됐던 아주 좋았습니다. 자, 요분은 본인이 농사 지어본 것 중에 이렇게 좋아 보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관행에서 일화방에 몇 개 정도 핍니까? 라고 했더니 딸기가 15달 정도 열리는데 솎아내고 나면은 10개 정도 따시면 아주 많이 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한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약 30개 정도 열려가지고 솎아내도 20개에서 22개 이런 딸기를 따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조기 수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과가 크면서 깔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땁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집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눕는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 변화를 줘가지고 하게 되는 것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것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미생물에서 효소화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반대로 더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딸기를 따먹을 때가 12월 31일인데 거기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보름간을 거실에 방치해 놨는데 경도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완숙도 하고 깔만 좋아질 뿐이지 경도는 전혀 다름이 없더라. 예. 자, 요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아까 처음에 사진은 재작년 12월, 작년 1월달 사진입니다. 한데 요 사진은 올해 5월 5일 사진인데 끝물 딸기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세근 활동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끝물 딸기가 어쩌냐? 이 상태가 끝물 딸기죠. 상태 좋죠? 예, 수확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모종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관행과 카르베 항균 비료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항균 비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고추는 탄저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육질이라든가 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깔 또한 달라지죠. 자, 요분은 본인이 이 자가육묘를 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좋아 보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게 우리가 10층짜리 건물 기소에 63빌딩을 올릴 수 없듯이 식물 또한 그렇습니다. 요때 자기가 성장할 거 그리고 열매 맺을 거 DNA를 다 결정내죠. 그래서 답은 뿌리에 있다. 예, 뿌리에 있습니다. 자, 세균성 전박이 무늬병 와따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항균 비료로 이렇게 활력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균 비료를 사용해서 가꾸고 있는 고추밭입니다. 예, 아주 좋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번 열매가 길고 단단하다고 하시고요. 수확량이 많아지고 칼라가 곱다라고 합니다. 물론 작황 상태가 아주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입해간 중매인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에 적용을 해봤더니 아주 효능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박사님이 논문을 쓰실 때 토마토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가 좋았겠죠. 네, 그래서 농가에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도 또한 좋고요. 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화 바이러스도 개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리실산 처리해서 키우게 되면은 키는 20% 크지만 뿌리는 40% 발달된다고 했죠.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에 힘이 넘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인데 처지지 않고 고루고루 영양분이 가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 한 보름 정도의 수확 기간이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밀양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과 왼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관행농법에는 에서 심으실 때 그때 씨앗을 사다가 항균 비료에 침지를 해서 5일 늦게 파종을 합니다. 한데 4월 19일 날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항균 비료를 했던 사진이 한 20일 정도 더 빨리 심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예, 항균 비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항균 비료더라. 그리고 요 종자가 뭐냐면요. 심고 남으신 종자를 이렇게 밖에 방치해 둔 건데 제가 두 달 후 약 한 4월 21일이니까 두 달 후에 봤을 때 상태를 그대로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나주에서 관행과 카르베로 했던 내용입니다. 나주에 하신 분이 올해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수확량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카르베 항균비를 한 곳에서는 수확량이 예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더라.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죠. 비교 사진을 보더라도 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이 작은 게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베 항균비는 굵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처지지 않고 각각 뿌리마다 굵기가 균일하게 나오더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초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초블럭 영양제를 주면 키만 쭉 크죠. 하지만 왼쪽 사진처럼 비대칭이 잘 나와서 크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천연의 색을 찾아줍니다. 대관령의 고냉지 채소를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의 자녀분이 육묘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분이 저희 항균비를 사용해 주신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시자면은 배추 모종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관행에는 배추 모종이 5 내지 6장이 나오는데 저희 항균비를 사용했을 때 8 내지 9장이 나오더라. 이건 힘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모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자, 여기에 뭐냐면은 관행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3, 4일 정도 되면은 다 자리를 잡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관행에 비해서 약 30%가 빠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특징으로서는 균형 있게 짝다리가 나지 않고 균형 있게 생장을 하더라. 배율은 모종이다 보니까 약 1000배, 1000배부터 이렇게 관리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또 따로 이따가 관리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율 테스트인데요. 저희 제품은 약 한 95% 이상, 95% 이상 발화율을 갖고 있더라. 카르베 항균비료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해충해 할 때는 100대 1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쪽에는 500에서 700배를 하시는데 자, 수물 단말 기준 500배로 했을 때는 약 3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그리고 어린 모종에는 1000배 1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씨앗 때부터 침지를 4시간 이상 하는데 500배 1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실 때 500배다, 700배다, 1000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강한 쪽에서 내려가시지 마시고 약한 쪽에서 올라오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강하게 했을 때 벌레가 죽고 균이 사멸되느냐? 요건 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발효식품이다, 발효 제품이다 보니까 요게 산이 강할 때는 병충해에 듣습니다. 그리고 산이 약한 6 내지 7로 나오게 될 때는 성장 쪽이 아주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방 관리를 하게 되면 관행농법에 보면은 강하게 농약을 치지 않습니까? 예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강하게 쳐야 되는데 얘는 칠 수 없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리게 모종 때부터 쳐서 관리하시는 게 여기에 바로 예방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농가에 지원 나가보고 또 농촌에서 보실 때 병이 오는 애들 보면은 세력이 약한 애들이죠. 맞습니다. 세력이 약한 쪽에 와서 큰 쪽에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는데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예방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뭐 병형균이 왔다 하더라도 그때 이렇게 진하게 치시면 됩니다. 진하게 치시고 난 뒤에 관리가 되시고 나면은 이게 전착 성분, 그래서 전착 성분이 있다 보니까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제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하게 풀어주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꿀벌이라든가 거미, 메뚜기, 그리고 일반 달팽이 이런 부분들은 삼충 효과가 없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꿀벌 같은 경우는 뭐 수정할 때 벌이 안 죽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물질로서 분말과 액상이 이렇게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FDA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국제 화장품의 원재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항균 비료입니다. 액상이고요. 저렇게 농약 잔류 검사에 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르베 유기질 비료죠. 어분, 미강, 수지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요. 아주 효과를 요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모든 작물 상태가 좋으면서도 제품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판매는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자, 우리 회사의 근간이 되는 거죠. MHS90 분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홍삼 15%에 MHS90 85%를 첨가한 사이클릭, 여기는 이제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아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구상의 최초 치아기도 하죠. 우리가 치아가 이탈되는 것들은 5벽 중에 하나는 그 치아가 잇몸이 주저앉아서 그렇죠. 하지만 잇몸이 단단해진다면 치아를 오래까지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르 치약, 잇몸 질환이라든가 치주염, 충치 예방, 치태 제거, 구취 제거에도 아주 탁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르베 탈취제입니다. 일반 탈취제와 달리 얘들은 기능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가축 냄새 제거라든가 집안 냄새 제거, 그리고 피부병 개선, 상처 재생에도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발에 돈 냄새 많이 나죠? 사용하셔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애완동물 반려견에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겔입니다. 말이 필요 없겠죠? 그림으로 팔꿈치라든가 어깨, 목뒤, 그 다음에 허리, 손목, 무릎, 타박상, 각종 이런 쪽에 아주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몰약 샴푸입니다. 두피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탈모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이사 가는 것들이죠. 하지만 환경이 좋아진다면은 이사 가지를 않겠죠? 바디워시인데 여기는 보면은 피부병, 무좀, 건선, 아토피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몰약이라는 성분 자체가 뭔가를 물질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균력도 아주 뛰어나죠. 자, 폼크렌저, 세안제죠. 남자인 제가 써봐도 정말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게 세안제입니다. 그래서 모낭충까지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비누죠. 비누 완벽한 피부 케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비누입니다. 자,
그리고 에센스가 영양크림입니다.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요즘은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했을 때 남녀노소 관계없이 아주 좋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이신데요. 이렇게 3월 19일 사용 전과 사용 후 파지하게 이렇게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설명이 끝났고요. 지금 제품은 앞으로도 많이 지금 개발되고 런칭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품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